재난 관리 업무를 이제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신속 재난 대응 CCTV 통합법을 대표 이제 발의하셨는데 이 법이 이제 구체적으로 좀 어떤 내용이고 또 법안을 발의하게 된 계기부터 들어볼까요? 이제 우리 국민들은 네. 이제 우리나라 곳곳에 CCTV가 있으니까 네. 안전히 잘 관리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제 CCTV 구조는 이제 관리하는 주체에 따라서 연결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이태원 사고를 보면서 네. 111로 경찰로 신고가 가잖아요. 그럼 경찰이 그 현장을 바로 CCTV를 볼 수 있으면 대응이 빠를 텐데 네. 못 봐요. 왜 이게, 그럴까요? 이게 왜 어떻게 돼 있냐면 이태원은 용산이잖아요. 용산구청에 있는 거예요. CCTV 구청 관할이 되는 구청 관할인 거예요. 네. 근데 경찰이 이 구청이 컨트롤하는 CCTV를 못 보게 돼 있어요, 법으로. 소방도 못 보고. 그러니까 이거 뭘까요? 이게 이제 개인정보 보호. 개인정보 보호. 네. 때문에 이제 CCTV를 이제 다 통합시켜 놓으면 네. 국가가 다 통제하는 동물농장 같은 사회가 된다. 이런 두려움이 옛날에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국가가 CCTV를 온데만데 다 지금 펼쳐놨지만 개인정보 침해가 되진 않거든요. 네. 지금 CCTV 문제가 된 건 사적인 거. 네. 사설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개인정보 침해가 되지 국가가 만들어 놓은 건 오히려 개인을 보호한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 의식이 많이 변했어요. 근데 네. 문제는 그래서 CCTV를 자꾸 요청을 하는데 법 체계가 경찰 소방은 못 보게 해놔서 네. 설치해놔도 막상 위기가 발생하면 그 CCTV가 이제 봐야 될 사람이 못 보는 이런 현실이 되고 있는 걸 우리 국민이 모르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이게 CCTV 통합법인데 영어 발음이 잘 안 되네. CCTV 통합법인데 이번에 네. 이제 발의하게 된 거예요. 네, 그렇군요. 정말 이 일명 묻지마 범죄가 정말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이 법이 더 중요하다고 느껴지고 있습니다. 최근 또 그 지자체마다 범죄 취약 지역에 CCTV를 추가로 설치하는 사업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는 상황인데, 있죠. 네, 경찰 소방이 못 봐서 문제죠. 그렇죠. 구청은 봐요. 네. 이 CCTV 사각지대를 줄이는 것만으로도 좀 문제 해결이 안 된다는 대응하는데 한계가 좀 있는 것 그렇지. 같은데요. 봐야 될 사람이 못 보니까 출동해야 될 사람은 못 보고 출동 안 하는 사람만 보고 구청 직원들은 보는데 경찰관들은 못 보니까 해당 지역에 있는 구청은 그 CCTV를 다 볼 수가 있고 그렇죠. 하지만 경찰과 소방청은 못 보고 그런 그렇죠.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구조가 돼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경찰이 보는 CCTV가 또 있는데 네. 그거는 골목골목에 있는 CCTV가 아니고 네. 도로변에 있는 교통이 원활한지 네. 그걸 보는 CCTV는 볼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이태원 같이 골목이잖아요. 이제 그런 거는 구청만 볼 수 있게 돼 있는 거죠. 어쨌든 그 CCTV를 이제 둘러싸고 이제 국가가 관리하는 게 좀 비효율적인 면이 있다라는 데에 이제 문제 의식을 갖고 이 법안을 칸막이가 심하게 쳐져 있더라. 그렇군요. 네, 칸막이가 이제 있고 지자체가 그러니까 이게 코로나 때도 그런데요. 네, 네. 코로나 때도 우리가 역학조사라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이 카페 갔다가 어디 뭐 또 다른 물건 사러 갔다가 이러면 다 일일이 묻고 조사해야 나오잖아요. 네. 그것도 CCTV가 통합이 돼 있으면 이 사람 얼굴 검색을 하면요 쫙 다 나와요. 네. 근데 CCTV가 칸막이가 쳐져 있기 때문에 일일이 다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 코로나 때 네. 그렇게 조사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CCTV만 통합이 돼 있었으면. 네. 그래서 이런 비효율이 있는 거를 이건 관리하는 사람이 알죠. 네. 국민들이 볼 때는 온데만 동네방네 CCTV인데 네. 왜 저걸 모를까? 그죠? 근데 이거를 그래서 이제 법을 이번에 제가 발의하게 통합을 되신 해야 거군요. 된다. 그 방금 말씀하신 CCTV에 이제 칸막이가 쳐져 있다라는 그 말씀은 CCTV를 국가가 운영하는데 그 지자체 간의 협조와 이제 효율적인 면에서 좀 보완할 필요가 있다라는 뜻의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말씀하신 것 법적으로 막아놨다는 거죠. 못하게. 범죄 그 취약 지역에 CCTV를 추가로 설치하는 사업을 이제 활발하게 지자체마다 이제 그 지금 많이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CCTV 사각지대를 줄이는 것만으로 이런 그 해결이 안 된다는 범죄를 해결하는데 좀 그 한계가 있다고 그렇죠. 생각을 하시는 출동해야 거죠? 되는 경찰은 못 보니까. 출동하는 정작 구청- 경찰이 못 보니까. 구청 직원 출동 안 하는 구청 직원은 보고 있고.
네. 네. 자, 이렇게 법안에 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 이제 정치권 이슈도 좀 짚어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그 해군 잠수함, 홍범도함의 이름 변경을 놓고 해군과 좀 다른 목소리를 냈던 그 국방부가 오늘 해군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반영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함명 논의가 돌발적인 게 아니고 육사 흉상 논의가 있을 때 함께 거론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 그 상황을 좀 어떻게 전망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지금 국민들은 왜 마른 하늘은 날벼락이냐 이런 심정이에요. 왜 이 홍보부도 문제를 이렇게 키워가지고 도대체 뭐 하려고 그러냐. 그러면서 이제 다시 이제 공산주의 들고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40년대 공산주의는 친북이 아니었어요. 그때 북한은 존재하지도 않았고 40년대 공산주의 소련 공산당은 미국과 네. 연합군이었고 친미고 반일이었습니다. 네. 그 홍범도 장군은 총 들고 싸운 사람이잖아요. 그때는 조선 땅에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네. 그래서 당시에 이제 총 들고 싸운 무장 독립군은 중국 아니면 소련 쪽으로 갔던 겁니다. 근데 이제 소련에 갔는데 블라디보스토크 있는 쪽에 갔는데 스탈린이 강제 이주해가지고 저 서쪽에 카자흐스탄까지 갔던 거예요. 네. 근데 그때 공산주의자라고 해서 지금 김일성 편이냐 윤미향처럼 아니라는 거죠. 차라리 홍범도 장군을 문제 삼을 게 아니라 윤미향 같은 사람을 문제 삼아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국민들은 황당하죠. 뭐 그렇게 한가하냐 이 정부가. 옛날 역사책 자유시 참변 이런 거 국민들이 알 필요 있나요? 이런 것까지 다 들먹여가지고 홍범도 지금 논쟁이 홍범도가 당시에 독립군을 탄압했다. 그게 아니고 오히려 보호하기 노력했다. 역사학자들만 알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정부가 끼어들고. 네. 그러니까 이 정부가 너무 한가하고 그렇게 할 일이 없냐, 한심하다. 이런 눈으로 지금 국민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 좀 야당 의원이 출연하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의 좀 말씀도 좀 들리는데 그 여당에서는 기관의 그 설립 취지에 맞게 이전하는 거다. 뭐 이런 이제 그 논리인데요. 그러니까 그것도 홍범도 장군을 더 잘 모시기 위해 이전한다. 이렇게 논리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 내가 알아보니까 홍범도 장군 흉상이 있잖아요. 소련 군복을 입고 있어요. 네. 네. 홍범도 장군만. 왜 소련 군복 입고 있냐? 홍범도 장군 살아있을 때 사진이 소련 군복 입고 있는 것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실물을 똑같이 만들려고 했다. 그래도 그건 아니지. 지금 우리 육사, 우리 군인들이 네. 소련 군복 앞에 격려를 하는 이런 상황이 연출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정서적으로 거부감이 강했던 거예요, 그동안. 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때 가지고 올 때도 말이 많았고 그러니까 이제 박대받는 거지. 네. 육사에 있으면. 그래서 더 잘 모시기 위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오는 독립기념관으로 옮기자. 네. 이렇게 접근을 해야 국민들이 좀 수긍을 할 텐데. 더 잘 모시기 위해서 이전을 하자는 그렇죠. 논리로. 네. 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아예 공산주의자라서 이 사람은 이류 독립운동가야. 육사에 있으면 안 돼. 이렇게 접근을 하면 네. 국민들이 이해하기 힘들죠. 그렇다면 총선을 이제 한 7개월 정도 남겼는데 그 국민의힘에도 이런 그 홍범도 장군을 비롯한 이념 우리 논쟁이 당내에서 지금 불리할 것이다. 보수 안에서 싸움이 붙은 거예요. 네. 홍범도 장군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건가. 네. 그래서 일각에서는 그거 똑같은 공산주의 아니냐.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이 있는 거고. 아니 그때 공산주의랑 지금 공산주의가 같냐. 지금 북한은 세습이잖아요. 옛날 진짜 공산주의자들은 세습 혐오합니다. 북한은 공산주의도 아니에요. 그분들 네. 시각으로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왜 보수끼리 전쟁을 붙이고 지금 절박한 중국 경제도 그렇고 경제 문제 심각하고 민생 문제 어려운데 이렇게 옛날 꼭 사색 당파들이 뭐 노론 소론 싸우는 것 같은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총선에도 결코 좋은 그렇죠. 그러니까 홍범도 시리즈로 예를 들어 네. 지금 뭐 홍범도 함은 이름 안 바꾸기로 네네. 한 건 다행인데 네. 뭐 홍범도 함 이름 바꾸자. 국방부 앞에 있는 홍범도 동상도 뭐 다른 데로 이전시키자. 네. 홍범도 1탄, 2탄, 3탄 시리즈로 계속 가서 네. 총선이 홍범도로 가면 네. 이 정부는 국민들 안전이나 민생에 관심 없는 정부로 낙인 찍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 무소속의 윤미향 의원이 친북 성향의 조총 행사에 이제 참석한 걸 두고 국민의힘이 이제 국회 윤리위에 이제 그 징계안을 제출을 했고 의원직 사퇴도 촉구했습니다. 윤 의원은 이제 뭐 입장론을 통해서 어쨌든 색깔론이다 이렇게 이제 일축을 한 상황인데 이 사안은 어떻게 바라보고 정신 나간 정치인이에요. 그러니까 도쿄 가서 김일성 만세 부른 거랑 똑같은 건데 이런 겁니다. 3.1절 행사를 합니다. 북한도 하고 네. 남쪽 대한민국도 하잖아요.
그럼 두 행사가 같은 날 동시에 있어요.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어디 가야 됩니까? 대한민국이 주최하는 3.1절 행사에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북한이 주최하는 3.1절 행사에 간 거예요. 똑같은 주제는 뭐 간도 100주기 네. 그건데 조총련은 북한 땅이에요 거기. 그리고 민단이 남쪽이고 네. 일본이 동포가 확연히 갈라져 있어요. 그리고 조총련 학교는 김일성, 김정일 교실에 사진 붙여놓고 수업하는 곳이에요. 그냥 동포가 아니라 그냥 북한이에요, 북한. 근데 거기 가서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참여해놓고 네. 지금 뭐 그 추모하는데 뭔 상관이냐. 그럼 앞으로 3.1절 8.15 때도 북한에 가라 그러세요. 참여한 행사이고 그 거짓말이에요, 조총련은 거짓말. 100개 중에 내가 하나. 그 조사해서 어제 발표를 했는데 네. 그 1시 반 행사는 주체가 100개 단체 연합한 데가 아니고 네. 조총련이라고 딱 포스터에 박혀 있어요. 근데 그거를 그 국회 사무처에 그 허위 사실, 허위 공문을 보냈더라고요. 윤미향 의원실에서. 네. 네. 내가 그걸 어제 찾아내가지고 발표를 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근데 오늘 뭐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이나 못 하신 말씀 있으시면은 그건 아니고 아무튼 우리 당 지도부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지금 윤석열 정부가 이렇게 가면 안 된다.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되고 네. 총리 답변하는 것도 봤고 국방부 장관 답변하는 것도 봤는데 지금 어쨌든 방향을 잘못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실하고도 만나고 내각하고도 만나서 역사 이념이 아니라 경제 민생으로 남은 내년 봄까지 좀 집중할 수 있게 당 지도부가 이때 리더십을 잘 발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회 라이브 6 이제 파워 인터뷰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지금까지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신속 재난 대응 CCTV 통합법에 대한 필요성 그리고 윤미향 의원의 조총련 행사 참석 논란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